변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2층 K 85,000원짜리 배달 때문에 그거 정말 천천히 갔어. 다 갖다 줬어. 전화가 와. 전화 오면 심해 죽은 거래요. 사진이 와요. 케이크가 이렇게 케이크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자에 샀다. 피자에 샀다. 케이크 제과점에서는 분명히 갈 때 정상적이었잖아. 얼마예요? 85,000원이래. 그러면 그날 일단 다 날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 확 나는 거야. 그 2층 케이크 집에 갖고 와 혼자 먹었어. 그 2층 케이크 생크림이었거든요. 한 일주일 먹은 것 같아.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배달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지인을 초대해서 게스트를 초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호근입니다. 네. 원래 배달대행을 먼저 하시지 않았죠? 무슨 일 하셨죠? 코로나 전에요? 아니요? 코로나 전에. 아니 코로나 하신 전에도 네. 배달링을 했었어요. 배달링 했었고 원래 주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원래 주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주업은 이벤트 행사 기획, 행사 기획, MC 진행. 아, 혹시 이벤트 필요하시면 우리 신호근 씨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안 하잖아요. 네. 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배달 대행도 하지만 유튜브도 하시죠. 그렇죠. 유튜브 하고 유튜브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자, 우리 험한 세상 험한 세상 신나게 살아가기 나는 채널인데 험세 TV라고. 험세 TV입니다. 험세 TV. 쌍시옷의 어입니다. 네, 험세.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배달 대행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배달 대행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365일 내내 행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노는 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안 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일을 매일같이 하던 사람들 몸이 근질근질한 거지. 그래서 투잡 막 찾다가 투잡으로 괜찮을 거를 찾다 보니까 자유로운 시간과 또 돈도 짭짤할 것 같아서 배달행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배달행은 전에 딴 거를 먼저 했었어요. 그 맥도날드에서 딜리버리, 맥도날드 딜리버리라고 하죠. 어쨌든 그것도 배달이네. 배달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는 조금 제가 착하게 해서 또 홈페이지에 착한 사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라고 해서 승진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 하고 퇴직금 받고 나서 이제 배달대행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맥도날드 딜리버리보다 배달대행이 좀 더 좋은가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좀 오케이, 얘기하기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배달대행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 수 있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얘기해도 되죠. 생각대로 뭐 스파이더, 그다음에 부릉, 바로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의 대표적인 배달 업체들이 있어요. 저 강동구니까 강동구는 디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사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전화해서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근데 있어요. 그 지사를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이 다 되나요? 인터컴에서 나오죠. 아, 네, 다 그렇구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 절차를 알려주고 배달대행을 할 수 있다. 일단 오토바이 면허증 있어야 되고, 무조건 면허증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오토바이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럼 배달대행의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오픈조, 주간조, 그 다음에 마감조가 있는데 조금 더 나눌 수 있어요. 뭐 오픈, 미들, 그 다음에 나이트, 마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주간, 마감 이렇게 나눠져요. 오픈조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나와서 하는 팀들, 주간조는 오전 11시에 나와서 하는 팀들, 그다음에 마감조는 오후 다 4시에 나오는 팀들. 그래서 보통 근무 시간은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길게는 12시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언제 보통 많이 합니까? 저는 솔직히 날라리예요. 저는 투잡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업으로 한 게 아니라 투잡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11시에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보통 12시, 1시에 나오죠. 그러면 그 시간 뭐 예를 들어 오픈조, 마감조, 뭐 중간조 이런 거를 자유롭게 변동은 가능한 거고. 말을 하면 게을르지만 않으면 변동 가능한데, 자기가 편한 시간대 웬만하면 맞춰줘요. 그 사정이 있으면 봐줘. 네. 그럼 보통 이제 배달을 시키는 그 주요 피크 타임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피크 타임? 이게 참 애매한데, 피크타임이 평일, 월화수목금 평일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피크타임이에요. 점심시간 피크. 그래서 바빠요, 한참. 그리고 2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한가해. 그럼 그때 이제 기사들이 식사를 해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하거나 쉬거나 볼일 보거나. 그리고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피크타임이 저녁 시간대.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주말은 약간 10시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저녁 10시까지. 근데 야식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야식 먹고 당연히 있는데 많지는 그게 10시 넘으면 많이 현저히 줄어요.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아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배달 경력 8년이거든요. 어, 어찌다 보니 8년 됐는데 경험상은 그래요. 10시 넘으면 좀 요즘은 좀 바쁘긴 한데 그 전까지면 1월 같은 경우에는 9시 딱 넘으면 딱 끊겨요.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한다는데 이거 체감합니까? 아, 차가면 하죠. 어.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막 콜이 막 100개, 200개씩 막 밀리는 경우도 있고. 네, 많이 보통 코로나 전에 대비해서 한 몇 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2배 이상 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2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2배 이상 는 거. 왜냐면 콜이 밀리는 거 보면 알아요. 금요일 날 항상 밀리는 게 금요일, 토요일 항상 밀리거든요. 밀리게. 뭐냐면 주말이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데 평소에 30개, 40개 밀렸던 게 금요일, 토요일에는 막 100개 밀리면 2배 이상 밀리잖아요. 와. 그러면 당연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배달 기다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겠네. 그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옛날에 뭐 밥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시켰는데 10분, 15분에 받았다면 30분 걸린다는 거죠. 아. 2배 봐야 돼요, 요즘. 아까 자기 오토바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도 되고 있어야 되는 경우 없는 경우를 좀 설명해. 아, 장단점. 자기 오토바이가 있으면 리스비가 안 빠져나와요. 리스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오토바이가 없다 하더라도 리스를 받아서 리스를 어디서 받아? 업체에서? 업체에서. 대업체에서. 하루에 얼마씩 내면서 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 그게 손해가 커요. 왜냐면 리스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리스비가 비싸지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예요?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서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PCX가 가장 많이 타요. 오토바이 배달 한 80%는 다 PCX 타는데 그거를 리스에서 타면 종합보험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내 나이대로 하게 되면 한 종합보험으로 하게 되면은 한 3만 원 정도. 근데 하루에? 업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바웃하게. 3만 원 정도. 왜냐면 내 인수리스가 있어요. 인수리스가 있고 반납 리스가 있어요. 리스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년 동안 빌리는 걸로 하고 1년 뒤에 내 오토바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만 3천 원 정도 돼요. 아. 종합보험. 아 그러면 본인도 처음에 리스로 시작했다가 자기 걸 만든 거네? 그죠.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어. 폐차를 해야 돼요. 이번에 또 리스를 받습니다. 리스를 받아요. 아 근데 그 3만 원 메꾸려면 또 배달도 열심히 해야 되네. 돈을 모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 돈을 많이 모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죠. 그러면 면허는 무슨 면허가 있어야 될까?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 일종 면허도 됩니까? 네, 좀만 상관없어요. 운전면허는 무조건 다 되고, 근데 운전면허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120, 50cc 미만 가능한데 120, 50cc 이상 안 돼. 이종수용을 따야 되고 운전면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저는 이종수용이 있는데 그거는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125cc 다 120, 50 미만. 근데 가끔마다 150cc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그건 이종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즘 예전에는 이게 유상과 비유상과 책임으로 나눠져요.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오토바이 배달 안 하고 하는 사람 책임. 그거는 얼마 안 해요. 보험료가 한 40만 원. 근데 1년에 1년에. 근데 비유상이라는 게 있는데 비유상은 내가 가게를 오픈했잖아요. 내 가게만 하는 우체부 아저씨들처럼 아니면은 내가 치킨집 할 때 치킨 배달만 하는 분들을 비유상이라고 해요. 비유상? 비유상. 비유상 정도 1년이면 한 70에서 80. 근데 그것도 나이가 어리면 비싸져요. 그리고 보통 배달하는 사람들 이거를 보통 유상이라고 하는데 배달 대행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배달만 하는 사람들. 사람들. 그걸 유상.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퀵서비스는 훨씬 비싸요. 퀵서비스는 빼고 어. 배달하는 사람들. 유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1년에? 1년에 배우면. 그럼 본인도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내야 돼요. 아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고를 너무 많이 나니까 오른 거예요. 아, 보험사들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배달을 시작할 일이 아니네. 내가 그랬잖아요. 그 보험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배달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번다고 아니에요. 그 돈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구나.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사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보통 자기 리스는 보통 보험처리가 다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유상과 비유상의 차이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상은 무한대요.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라고 보면 돼요. 비유상은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쳤어. 종합보험이면 그 조사만 받고 가면 돼. 사람을 쳤을 경우에. 근데 내가 책임보험으로 했는데 사람을 쳤어. 그럼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구치소에 이때 갇혀야 돼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가 커요. 아 그럼 유상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보험 처리로 다 커버되는 면이. 종합보험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사람 쳐서 사망이 될 경우에는 종합보험은 구속되진 않아요. 구속되진 않고 훈방 처리가 돼서 이제 합의가 보면 되는 그런 게 있고 책임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아 그럼 무조건 보험을 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보험도 안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보험료도 비싸구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럼 이제 배달 대행을 시작을 했어. 그럼 배달을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콜이 떠요. 우리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이런 핸드폰을 보시면 어플이 있어요. 각 지사마다. 아, 어플 딱 떠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딱 눌러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 업체면 스파이더 업체에서 만든 그 내가 디플러스니까 디플러스를 네. 디플러스에 사장님이 오늘 일찍 보내줬어. 이거 한다고 일찍 보내줬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디플러스. 네. 디플러스 업체에서 만든 어플에 들어가서 거기서 콜을 잡는다 이거죠. 그렇죠. 떠요. 콜은 강제 배차가 아니고 자유 배차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자기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거지. 이것도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안 잡으면 돈 못 버는 거야. 자기가 잡은 만큼 버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콜을 쏘는 사람은 어쨌든 음식점 사장님들이 쏘는 그렇죠. 거죠. 음식점에서 이렇게 올려요. 타타타 주문을 받잖아요. 어디서 주소를 어디로? 적잖아요. 얼마, 뭐 컴퓨터로 올리면 주문을 하면 주문 접수가 딱 뜨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잡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배달원마다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 5개까지 가는 사람도 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자사, 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콜이 뜨면 자기 지사만 뜨는 게 있고 타사라고 하면은 우리 전 디플러스도 강동구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내동, 둔촌동, 풍납동이 우리 자사야, 우리 관할이야. 근데 우리가 천호동을 넘어오면 우리 자사가 안 뜨잖아요. 그럼 천호동에서 그냥 빈차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천호지사 거를 잡을 수 있는 타사를 또 켜요. 그럼 핸드폰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3개인 사람 또 지도를 또 켜야 돼요. 지도를 키면 또 3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타사 거 잡아도 그거에 대한 배달 비용은 똑같아요. 같은 그 천호 역체니까. 지점에서 주는 거야? 천호지사에다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한 디플러스가 꼭 자기 지사 것만 하는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디플러스라는 이름 지사들은 다 되는 거예요. 아 전 지역에 디플러스만 있으면? 네. 강동구에서는 디플러스가 가장 탑이에요. 디플러스 그럼 지사가 몇 개 있어요 강동구에? 다 있어요. 성내지사, 둔촌지사, 기동지사, 천호지사, 암사지사, 하남지사. 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암사지사에서 가입을 해서 이걸 시작을 했지만 강동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동구 다 잡아서 각 지사에서 나한테 배달비를 주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거기서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